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저도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순간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스테이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서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 손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신 사랑 따위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전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8 강선옥입니다. 그날 밤이 있기 전까지 제 삶은 너무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선옥은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병원 야간 근무를 했던 습관이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인천 배다리의 오래된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한 공기, 혼자 먹을 만큼만이었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건너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8년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처음엔 차마 그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이 더 슬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예의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예의였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김치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 여는 소리, 도시 소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아침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선옥은 손목에 손을 얹었습니다. 맥박을 느꼈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네. 그게 다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호가 친구 정희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들어와. 차를 끓였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선옥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래. 마음치유 워크쇼. 바닷가 펜션에서 이틀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바람이나 쐬러.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옥은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투였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쉬는 거지. 그냥 다녀오는 거야. 근데 집에만 있으면 뭐해? 매일 똑같잖아.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텔레비전, 산책, 잠, 반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가자. 나도 혼자 가기 싫어. 정희는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잔잔한 파도,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이나 쐬러 갈까? 작은 용기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스는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선옥은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60대, 70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박선미,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좋다. 정희가 환호했습니다. 선옥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편지 쓰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한 편지예요. 선미가 설명했습니다. 종이와 펜이 나눠졌습니다. 선옥는 하얀 종이를 보았습니다. 무얼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뭐가 있지? 펜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옥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네.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글씨가 엉망이어도 괜찮대요. 마음이 나오면 그게 글이래요. 그가 웃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한성우라고 합니다. 강선옥이에요. 반갑습니다. 선옥는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강선옥.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이제 내 맥박도 재보렴. 한 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 너는 평생 남의 맥박만 쟀어. 환자들 손만 잡았어. 이제는 내 손을 잡아봐.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아직 뛰고 있어. 아직 살아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습니다. 가장 그리운 순간을 이야기해 볼까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하나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자식들, 그리움이 불빛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선옥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때가 그리워요. 힘들었지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찾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저를 안 찾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남이 아니라 제가 저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걸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성우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산책하던 때가 그리워요. 매일 저녁 손잡고 걸었죠. 아내가 떠난 지 3년. 이제는 혼자 걸어요. 외로워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불빛 아래서 서녹는 그를 보았습니다. 같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모닥불이 꺼진 후 서녹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선옥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혼자 계시길래 괜찮아요. 같이 걸어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선옥 자신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성우였습니다. 네. 선생님도요?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 저야말로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화요일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옥는 문화센터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노년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참관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선옥는 당황했지만 반가웠습니다. 성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임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났습니다. 의자 정리 도와드릴게요. 성우가 나섰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선옥 씨가 하시는 일이 궁금해서요. 둘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부터 성우는 매주 화요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났습니다. 강선옥 씨가 남자를 만난대요. 그 나이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경로당 회장 장기태가 움직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라니. 체면이 있지. 그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운영자 품위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 회의에 나오셔야 합니다. 회의 전날 밤 선옥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하지만 성우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걸었던 해변이, 모닥불이, 따뜻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구청 회의실이었습니다. 선옥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와 정희가 함께였습니다. 장기태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복지과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기태 회장님의 민원건입니다. 기태가 일어났습니다. 강선옥 씨는 과부입니다.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공개적으로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자가 그래도 됩니까? 품위가 있어야지요. 선옥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선옥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이 물었습니다. 선옥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제 삶은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성우 씨를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선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입니까? 행복하려는 게 잘못입니까? 기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체면이 뭡니까? 남들 눈치 보며 외롭게 사는 게 체면입니까? 저는 40년 동안 남의 생명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제 삶을 지키려 합니다. 제 행복이 누군가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일은 없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 박선미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시니어의 사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미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야 합니다. 나이 때문에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차별입니다. 정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게 놔두십시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점점 많아졌습니다.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강선옥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는 별개입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선옥 씨는 계속 독서 모임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옥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선호과 성우는 다시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같은 펜션이었습니다. 같은 해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선옥이 말했습니다. 네. 1년 전이에요. 둘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해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모닥불 기억나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기억하죠. 별빛 아래서 이야기 나눴죠. 그때 제 마음에도 불이 붙었어요. 선옥이 고백했습니다. 성우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꺼지지 않게 지켜줍시다. 네. 함께 지켜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옥 씨. 네. 깨달았어요. 뭐요?
행복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선옥이 성우를 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걸요. 맞아요. 선옥는 웃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허락했어요. 행복해도 된다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밝았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저거 봐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 같아요. 선옥이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아요. 우리 인생 같아요. 성우가 동의했습니다. 희미했던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선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새벽빛 같아요. 그날 이후 선옥의 일상에는 색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통화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토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더 커졌습니다. 참가자가 늘었습니다. 성우가 함께했습니다. 정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선옥는 손목에 손을 얹었습니다. 맥박을 느꼈습니다. 또각또각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선옥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옥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의 새벽은 아침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한밤중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알아보고 용기 내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옥는 걸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새벽빛을 향해 당당하게, 행복하게. 늦은 봄날의 첫사랑. 이것은 68 강선옥과 67 한성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행복해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행복해도 된다고, 사랑해도 된다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당신의 인생에도 새벽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